안녕하십니까. 하노이무역관 FTA 센터 이여람입니다. 목차는 일부와 같이 한국과의 교역 현황, 그 다음에 수출기의 유인,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및 FTA 활용 애로사항,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교역 현황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중에서 GDP 4위 경제 대국인데요. 수출입을 보시면은 매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비교적 균형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수출입 주요국을 보시면 한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수출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수입에서는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수출입 품목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동탄이 이제 삼성 마을이듯이 베트남에서는 박린이 삼성 마을인데요. 박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전기 등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1차 벤더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벤더들은 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통신 기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재나 부품 교역이 다수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FTA 협정 현황을 보실 텐데요.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총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FTA, 그다음에 VK FTA는 한국과 베트남의 FTA, 그리고 RCEP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국에서 통관 업무를 했을 때 VK FTA라는 한배 FTA를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VK FTA가 영세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RCEP 순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후관세 이슈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하려고 시도 중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메르코수르나 이제 이집트와 FTA 체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국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수출 기회 요인과 유망 품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동남아를 진출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을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20, 30대가 이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 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은 중국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우회 수출국으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그 중국산 대체 생산 기지로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베트남은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2025년 상반기에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이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150달러로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 트렌드 변화를 보시면 베트남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쿠팡이나 에이블리 같이 베트남에서도 이제 쇼피나 라자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브랜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소비자 구매력을 보시면 작년에 월 평균 소득이 540만 동인데요. 이거는 하나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적긴 하지만 그 1인 소득액이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중산층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이제 고부가 소비재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면 이제 생각보다 외제차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책 동향을 보면은
베트남 정부는 이제 연평균 GDP 성장률이 7%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7% 이상을 달성을 해서 올해는 이제 8%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이나 디지털 경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관세 때문에 FTA 활용을 많이 하려고 이제 그 정책 방향성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품목에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졌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주재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트를 가면은 이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코너를 따로 보실 수 있듯이 건강기능식품 뭐 예를 들면 뭐 정관장이나 이제 홍삼 제품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콜라나 아니면 저염 식품도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센터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 관련 식품도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가져왔는데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이제 K-뷰티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면은 우리나라 올리브영에는 진짜 종류가 너무 많은데 베트남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아봤자 한 두세 가지, 아이라이너를 예시를 들면은 이제 두세 가지밖에 없고, 근데 네, 그래서 뭐 한국산 화장품이 이렇게 진출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용품도 이제 한국산을 많이 선호하지만 한국산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출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제품인데요. 베트남 정부도 우리나라보다는 인식이 적긴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제품이나 아니면은 넷제로,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나 이제 친환경 제품도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관세 장벽과 FTA 활용 애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문의를 받으면은 식품 아니면은 화장품, 의료기기 이렇게 3가지로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인데요. 맨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게 수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무작정 수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입자가 의료기기 유통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이제 30류나 33류 이렇게 90류 HS 코드가 분류가 되는데요. HS 코드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기 물품을 위험도에 따라서 A부터 D등급까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A등급은 저위험도고요. D등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큰 물품입니다. 그리고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올해 7월에 개정된 부분인데 이제 B등급이 이제 A등급처럼 원래 신고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B등급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랑 등록할 때 이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B등급에 분류가 되시는 의료기기는 무조건 B등급에 분류되는 의료기기는 필요 서류랑 남의 등록 절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에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은 이제 베트남 식약청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제품 신고 번호가 발급이 되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통관을 할 때 그 번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수출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이제 제조사 위임장, 뭐 자유 판매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제조사의 위임장이랑 자유 판매 증명서는 제사 간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 제품 샘플을 품목당 3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제 수량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문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동일한 품목을 이제 다른 수입자가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또 등록을 해야 되냐라는 문의 사항을 받았는데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품목이어도 이제 수의 유통업자별로 이제 제품을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이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베트남에는 의약 외품이라는 범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을 수출을 하실 때 베트남 기준으로 이게 화장품인지 아니면 의료기기냐 아니면 의약품이냐 이렇게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베트남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다시피 제가 사진을 현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화장품도 되게 베트남에는 위조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월이나 5월부터 되게 검사를 많이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화장품을 이제 유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등록할 때 제출했던 서류에 성분이랑 함량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실제 성분과 함량이 다른 이제 화장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공안들이 이렇게 검사를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이제 압수도 되고 행정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할 때 제출했던 서류에 나와 있는 성분이랑 함량이 실제와 같는지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품인데요. 제가 순서를 가져왔는데 물품 확인, 그다음에 인증 및 허가 요건 검토, 그다음에 검사 검역 여부 확인을 제가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물품 확인을 왜 가져왔냐면 이것도 식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꼭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냐 아니면은 일반 식품이냐를 꼭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홍삼과 관련된 식품들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 및 허가 요건 검토인데요. 식품은 이제 종류마다 관할 부서가 다릅니다. 관할 부서가 다르면은 이제 서류와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 관할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마시는 물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 관할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과일, 야채, 육가공품은 이제 농업농촌개발부, 그다음에 술이나 아니면 물 말고 음료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무역산업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한 2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일반 식품은 이제 최대 50만 원, 건기식은 최대 1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품이 이제 자율신고냐 또 등록이냐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고입니다. 자율신고인 대신에 이제 무조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 대상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18개월 이하인 유아용을 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무조건 헬스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식품과 관련된 현지 기사를 또 가져왔는데 베트남에는 또 건강기능식품 위조품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5월이랑 6월 달에 나온 현지 기사인데요. 너무 위조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규 등록 거절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기능식품을 등록을 못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이제 등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등록이 될 때 등록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제야 이제 수출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FT 활용 애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누적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적 기준이란 이제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들을 이제 영내산으로 간주하는 특별 규정인데요. 이거는 아세안이랑 이제 RCEP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연마 제품을 이제 반제품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절단이랑 천공 공정을 수행을 하고 그 완제품을 이제 아세안에다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완제품과 반제품의 HS 코드가 동일해서 세번 변경 기준도 불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도 살펴보니까 부가가치 기준도 미충족이 되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이제 절단 천공 공정이 이제 실제 가공 기준에도 충족되는지도 이제 불분명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그 해결 방안이 없냐고 문의가 왔었는데 아세안 같은 경우에 누적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에는 이제 베트남, 한국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개면은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영내산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베트남의 그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단 천공 공정이 이제 실제 가공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이제 저희가 세관 산업 상공회의소랑 이제 협의를 하여 이제 확인을 받고 원산지 증명서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례는 EP 기업에 대한 사례인데요. EP 기업은 베트남의 좀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FTZ라는 프리 트레이드 존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EP 기업은 베트남 내에서 비관세 구역으로 간주돼서 베트남 일반 기업에서 EP 기업으로 이동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수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때 애로사항이 이제 베트남산 원재료를 이제 구매해서 그다음에 아연 도금 강선으로 제조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례인데요. 이때 유럽에서는 이제 우회 수출 방지 목적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동피임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할 때 이게 베트남산이라는 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EP 기업으로 공급할 때는 이제 수출로 인정이 되니까 수출로 간주가 되니까 이제 원산지 입증 서류 의문이 발생되어서 그 발급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이제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EP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 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EP 기업에 제공하면은 이제 수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출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아서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을 이제 제출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서 베트남산을 인정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FTA 활용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 분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HS 6단위까지는 동일하지만 이제 국가마다 물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HS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4단위에서도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카메라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900211이라는 이제 카메라용 렌즈 3번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기타 3번인 900290으로 분류한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3번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럼 수출 신고할 때는 간단하게 수출 신고할 때는 이제 한국 3번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고 베트남에서 수입 신고할 때는 베트남 3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는 어떡하냐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똑같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베트남의 품목 분류를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품목 분류 사례를 이제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크롬이나 아니면은
크롬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돼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영어 버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포문볼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HS 코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의 포문볼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한 제품을 만들면은 그 원재료를 이제 한 나라에서 갖고 오기보다는 여러 국가에서 가져와서 원재료를 많이 제조 생산하시잖아요. 그때는 원산지 판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이제 저희는 실질적 변형 기준 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 변형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 그다음에 금액으로 판정을 하는 이제 부가가치 기준, 그다음에 섬유 제품에 활용하는 이제 특정 공정 기준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은 명확하고 쉽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은 또 각 협정과 HS 코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식 포털에서 이제 HS 6단위를 입력하시면 이제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할 때 또 문의 사항이 제일 많았던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입증하려면은 이제 BOM이라는 자재 명세서와 이제 제조 공정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BOM에서 이제 많이 작성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세번 보호, 그다음에 원산지 항목, 그다음에 가격, 그리고 입증 서류 이 네 가지는 이제 세번 변경 기준이든 부가가치 기준이든 꼭 이렇게 좀 신경 쓰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뭐 직접 재료비나 뭐 판관비, 뭐 FOB 금액은 부가가치 기준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하시는 업체분들은 이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박스를 꼭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제 제조 공정도라는 서류인데요. 사진이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사진은 필수 사항은 아닌데 이제 사진이 나와 있으면은 신뢰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저는 사진도 같이 첨부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 공정들을 많이 귀찮아해서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또 보완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베트남의 원산지 위반 시 행정 처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 번씩 원산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위조 원산지 증명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부정확한 내용을 제출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은 3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게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정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류도 5년 동안은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나와 있는 또 현지 기사인데요. 베트남에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짝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또 4월이나 5월부터 중국산 위조품을 되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미딩이라는 한인촌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짝퉁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집중 단속을 하면서 많이 폐업도 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올해 6월이나 4월에 나온 법령입니다. 이거는 원산지 판정 절차나 아니면은 원산지 관리 절차를 좀 새롭게 중요한 부분은 안 바뀌었지만 이제 새롭게 다시 규정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은 베트남이 이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참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로 법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법령 도서관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관 절차나 아니면은 수출입 절차도 많이 여기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체분들도 여기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 관세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베트남 세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테리프 HS 코드 항목에 들어가서 HS 세 번을 입력을 하시면은 협정별로 수입 관세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 산업무역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베트남의 HS 코드나 아니면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재무부 홈페이지인데요. 베트남 재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베트남의 관세 정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 FTA 활용 지원 센터를 소개해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간 비즈니스 뉴스 레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트라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베트남 코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상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방성에 이렇게 가서 이제 한국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방문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프데스크도 이제 간간히 개최를 하면서 베트남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들에게 이제 상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통관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애로 해소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FTA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베트남 현지 법률이나 아니면 IT 아니면 물류 그런 분들과 전문가를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또 하노이와 호치민 두 곳에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있어서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FTA 센터 강병훈 대리입니다. 발표 내용은 목차와 보시는 것과 같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가장 최근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한국과 필리핀의 교역 현황입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23년도 136억 달러, 24년도는 146억 달러로 약 7.5%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 25년 7월까지의 교역 규모는 8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한국의 대필리핀 5대 수출 및 수입 품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에 비해 24년에는 모든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시듯이 한필 FTA 체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품목은 농산물, 금속 제품, 담배 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입니다. 필리핀은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는 작년 12월에 발효된 한필 FTA, 한 아세안 FTA, RCEP이 있고 이 세 협정들이 한국과 필리핀 간 교역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은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 필리핀 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아세안 회원국으로서는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FTA, 아세안 중국 FTA, 아세안 홍콩 FTA, 아세안 인도 FTA, 아세안 일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 등 다자간 협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많은 국가와 다양한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기회 요인 및 유망 품목입니다. 수출 기회 요인은 총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FTA 활용입니다. 2024년 발효된 한필 FTA는 한국 기업 수출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필리핀은 전자상 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샤피, 라자다, 틱톡샵 등 이와 같은 플랫폼은 중소기업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채널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제일 많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 인플루언서들을 잘 활용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중산층의 성장입니다. 필리핀은 해외 송금 증가, 도시화율 확대, BPO 산업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와 함께 K푸드, K뷰티, 패션 등 한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빌드 모어 베터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필요한 건설 기자재, 중장비,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트렌드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친환경 건자재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망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공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사무용품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까지 즉시 또는 5년 이내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특히 필리핀 전기차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및 친환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에도 BYD의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 정도가 BYD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9% 정도가 테슬라고 한 1% 정도가 한국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K-웨이브에 힘입어 K-푸드 또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은 즉시, 일부는 원산지 규정 개선을 통해 수출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K-뷰티 트렌드와 더불어 관세 철폐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중산층과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뷰티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전제품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 나머지는 5%에서 15년간 단계적 철폐가 됩니다. 필리핀 가전 수요는 중산층 확산과 도시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용품 및 학용품입니다. 관세가 5%에서 15년간 철폐되며 한국산 문구류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말씀드린 내용은 비관세 장벽 및 FTA 활용 애로 사례입니다. 필리핀 시장에서 상품이 유통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PS 마크와 ICC 스티커 의무 부착입니다. PS 마크는 필리핀 내 제조된 제품 유통에 필요한 품질 안전 마크이고 여기서 수출 기업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ICC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증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필리핀 산업통상부 산하 필리핀 산업표준국이 관리하고 있고 제조 공정에 대한 심사와 제품 시험을 걸쳐 발급되고 있습니다. ICC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9대 규제 제품군이 있는데요. 가전제품, 소비자, 전자,
조명 배선 장치, 철강 금속 제품, 플라스틱 배관, 세라믹 제품, 시멘트 화학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기타 소비재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규제 제품군 수출 시 요구하는 필수 인증으로 사전에 인증 절차와 시험 비용, 통관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수출 관련 비관세 장벽입니다. 의료기기 수출 시 복잡한 등록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유통 수입 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 제품별로 제품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서류는 공증 및 영상화 인증이 요구되고 식약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필리핀 내 행정 시스템이 많이 불안정하고 동일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요구가 많아서 심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클래스 A 의료기기 등록은 3개월에서 6개월, B에서 D 의료기기는 6개월에서 9개월 소요로 안내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 지연 문제는 기업의 비용과 시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올해 무역간의 VOC 채널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던 애로사항입니다. 해당 기업은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 FDA 인허가 신청을 진행했지만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 7월 심사 비용을 납부하였지만 올해 초 해당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납부 증빙을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FTA 센터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공신력 있고 규제기관과 소통 채널이 확실하게 확보되고 있는 수입 유통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것을 안내하였고 또한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FTA 센터로 문의 주시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관련법 제도가 아직 미비하여 관련 기관과의 소통, 업무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HS 코드 분류 문제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해소 사례는 아니지만 수출 애로사항으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내 제조업체가 친환경 생분해 빨대를 개발해서 필리핀으로 수출을 진행하던 중에 필리핀 수출 시에 제품이 HS 코드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어서 0%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종이 빨대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무역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어서 즉각적인 애로 해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추후 해당 제품의 별도 HS 코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애로사항은 참석 기업 리스트를 활인해 보니 관련 기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활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AHTN 코드 검색 메뉴를 클릭하시고 좌측에서 원하시는 협정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협정명은 복수로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HS 코드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검색 결과가 우측에 표시되는 해당 HS 코드를 선택하시면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필 FTA만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경우 혹시 영어 사이트가 불편하신 경우는
FTA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한국어로 된 필리핀 양어표가 제공되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 규제 절차 조회 방법입니다. 여기는 PNT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메인 화면 메뉴에서 코모디티 서치 코모디티를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거기에다가 HS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또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품목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HS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품목 정보, 규제 기간, 법적 근거, 필수허가, 요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 뭐 무역관이나 이런 데 물어보시는 거 없이도 충분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과정에서 원활한 통관과 신속한 행정 대응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수입국 관련 기관 요구 양식 서류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관세 규제 확인 사이트나 관세청 FTA 포털을 활용해서 관세율과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현지 파트너 및 관세사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적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운영해서 서류 누락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는 참고하실 수 있는 주요 기관과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입니다. 문의사항은 공용 이메일 manila@kotra.or.kr로 보내시면 무역관에서 검토 후에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최신 행사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필리핀 정부 기관 사이트입니다. 관세위원회, 국가무역저장소,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청, 농무부, 필리핀 FTA 포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필리핀 시장 진출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은 언제나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이것으로 FTA 활용전 센터 마닐라 FTA 센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